매일 아침 일어나시자마자 무엇을 하십니까? 커피부터 마십니까? 아니면 약부터 드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별 생각 없이 하고 계신 그 첫 번째 행동이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25년간 소화기 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간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아침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상 후 첫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이 하루 종일 아니 평생에 걸쳐 간 건강을 좌우합니다. 72세 간담도 내과 전문의 박성우 교수님께서 지난달 제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도 젊었을 때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해오던 4가지 행동 때문에 50대 후반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4가지 행동을 바꾼 후 8년 만에 간 나이가 15년 젊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하실 정도로 중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이 지방간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90%가 자신의 병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끔찍합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기능이 70% 이상 망가져도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고 몸이 붓기 시작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간경화나 간암 환자의 80%가 B형 간염과 C형 간염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아침 습관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67세 이철민 씨의 경우를 보면 더욱 생생합니다. 25년간 매일 아침 같은 루틴을 반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간 기능이 정상의 25%밖에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간 이식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이철민 씨는 아침 습관 4가지만 바꿔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 속 5천억 개의 간세포가 하나씩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한번 죽은 간세포는 재생되기 어렵고 그 자리에는 딱딱한 섬유질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도 이철민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아침 습관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당연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그 한 잔이 간에 독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침상에 빠지지 않는 그 음식이 간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쁘다는 이유로 건너뛰는 그 행동이 간 기능을 절반으로 떨어뜨립니다. 네 번째,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그 습관이 실제로는 간에 매일 폭탄을 터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첫 번째 습관의 경우 박성우 교수님이 아침 첫 30분이 간 건강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기상 후 첫 30분 동안 여러분의 선택이 하루 24시간 간 기능을 좌우하며 이것이 누적되어 평생간 건강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고 있는 그 아침 루틴이 여러분을 조용한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에서 그 4가지 습관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치고 간을 살리는 새로운 아침 습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미리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술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론이 길다고 불평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4세 김순남 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숙취 해소를 위해 해장술을 한 잔씩 마셨습니다. 속이 편해진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습관 때문에 지난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알코올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먼저 간세포가 급격히 파괴됩니다.
특히 간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면서 알코올 농도가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이때 간은 마치 독극물 공격을 받는 상황과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끔찍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려고 무리하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물질이 간세포의 DNA를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한번 손상된 간세포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70세 최병철 씨의 경우를 보시면 더욱 생생합니다. 15년간 매일 아침 소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배가 임산부처럼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간경화가 진행되어 폭수가 차 있었습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알코올에 또 다른 치명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을 간에 쌓이게 만드는 겁니다. 공복 상태에서 술 한 잔을 마시면 2시간 동안 간에 쌓이는 지방량이 평소의 5배가 됩니다. 이 지방들이 간세포를 압박하고 질식시킵니다. 지방간의 70%가 바로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62세 박미경 씨는 매일 아침 막걸리 한 사발을 마셨습니다. 전통주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욱 위험했습니다. 막걸리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간에 지방을 더 빨리 쌓이게 합니다. 높아진 혈당과 알코올이 동시에 간을 공격하면서 결국 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술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간 속에서는 작은 폭발이 일어납니다. 알코올이 직접 간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막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간 전체에 화재가 번지는 것처럼 염증이 퍼져나갑니다. 아침 6시부터 8시까지는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가장 약한 시간입니다. 이때 술까지 마시면 간의 해독 능력이 정상의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제대로 분해되지 못한 알코올 독소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장기를 공격합니다. 쉽게 말해서 간이 완전히 마비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4시간이면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갔지만 60대가 되면 12시간에서 24시간까지 걸립니다. 아침에 마신 술의 독성이 다음날 아침까지 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간이 천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침 해장술 한 잔이 주는 일시적인 시원함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치명적인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한국인의 아침상에서 빠질 수 없는 그것, 바로 기름진 고기와 튀김입니다. 삼겹살, 베이컨, 소시지, 치킨까지. 우리는 기름진 음식 없는 아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식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하고 바삭한 음식 한 접시가 여러분의 간에 매일 독을 퍼붓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68세 정영호 씨는 평생 경상도에서 살면서 돼지 껍데기와 막창을 매일 아침 한 접시씩 먹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힘이 난다며 기름진 부위만 골라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마치 황달 환자 같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간 기능이 정상인의 30%밖에 남지 않았던 겁니다. 혈액 검사 결과 ALT와 AST 수치가 정상의 5배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 평생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살다가 간이 지방으로 꽉 찬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그 고기 한 접시에는 포화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삼겹살 100지에는 지방 35지, 베이컨 한 줄에는 지방 5지 들어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지방 섭취량이 50지인데 아침 고기 한 접시로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버리는 겁니다.
이 많은 지방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혈액 속 중성지방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우리 몸은 이 지방을 처리하려고 간으로 집중시킵니다. 간세포 안으로 지방이 밀려 들어오면서 세포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부푼 간세포들이 서로를 압박하면서 혈관을 눌러 혈류가 막힙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지방이 간세포 안에 영구적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65세 안명순 씨의 경우를 보시면 매일 아침 치킨을 튀겨 드셨는데 기름에 튀긴 음식을 20년간 드시다가 간에 지방 결정이 쌓여서 간이 돌처럼 딱딱해졌습니다. 의학용어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이라고 부르는데 한 번 생기면 간경화로 진행될 확률이 80%입니다. 담백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란 프라이, 햄 스테이크, 생선구이 모두 지방 폭탄입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육은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인공지방들이 간세포를 직접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71세 송정자 씨는 건강을 생각해서 올리브유로만 조리한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함정이었습니다. 올리브유도 과하게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줍니다. 좋은 기름이라도 하루 2스푼 이상 섭취하면 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간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방이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과열된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활성산소가 간세포의 DNA를 공격하면서 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합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딱딱한 섬유질이 자라나서 간이 쪼그라 들어갑니다. 지금 그만 보신다면 가장 치명적인 세 번째 습관을 놓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습관은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하는 일인데 실제로는 간에 매일 칼을 꽂는 것과 같습니다. 고기보다 더 무서운 이 습관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아침상에 오르는 모든 기름진 음식이 간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괜찮겠지만 10년, 20년 이렇게 계속하면 결국 간경화로 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지방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10년 후 여러분도 정영호 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살을 빼고 싶다는 이유로, 아니면 단순히 습관이 없어서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간에 매일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병원에 내원한 63세 장미자 씨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다이어트를 위해 아침을 굶었습니다. 점심과 저녁만 먹으면 살이 빠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30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작년 가을 갑자기 오른쪽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 줄 알았는데 통증이 계속 심해져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간에 지방이 꽉 차서 간세포의 60%가 지방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정상 간의 지방 비율이 5% 이하인데 12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즉시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비만 월 2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회복 기간만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치료 후에도 간 기능이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데 간은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고 근육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의 간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태입니다. 이 고갈된 상태에서 아침을 걸으면 간은 어떻게 될까요? 극한 상황에 내몰린 간은 마지막 수단으로 지방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케톤체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케톤체가 쌓이면 간세포가 산성화되면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게 바로 케톤증의 시작입니다. 한번 생긴 케톤증은 간 기능을 영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만성 공복입니다.
69세 김태호 씨의 경우를 보면 젊을 때부터 아침을 잘 안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참고 간헐적 단식이라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서서히 간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간이 서서히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지고 있었거든요. 만성 공복이 간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영양 공급이 부족하면 간세포가 자가 포식을 시작합니다. 간세포가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면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자가 포식 과정에서 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갑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는 흉터 조직이 생기고 결국 간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집니다. 아침을 걸으면 또 다른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서 담낭에 농축됩니다. 농축된 담즙이 결정화되면서 담석이 만들어집니다. 의학용어로는 담석증이라고 하는데 한 번 생기면 수술로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66세 한옥순 씨는 아침을 거르는 대신 점심에 폭식을 했습니다. 한 끼로 하루 칼로리를 채운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많은 음식이 들어오면 간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영양분이 지방으로 변해서 간에 쌓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폭식해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복의 가장 치명적인 이유는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충분한 영양이 없으면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높은 코르티솔은 간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염증이 만성화되면 간이 딱딱하게 섬유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을 거르는 동안 간 속 5천억 개의 간세포가 하나씩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 후 장미자 씨처럼 치료실에 누워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생명이고 특히 간에게는 생존의 필수 조건입니다. 약을 남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머리 아프면 진통제, 소화 안 되면 소화제, 아니면 건강보조제를 챙겨 드십니다. 인터넷에서는 건강보조제가 간에 좋다고 하니까 더욱 당당하게 드십니다. 하지만 이 글을 헛소리라고 무시하시는 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간이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못된 약물 복용으로 수명이 15년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67세 이영수 씨의 실제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년간 매일 아침 간 건강에 좋다는 밀크시슬과 헛개나무 추출물을 드셨습니다. TV 광고와 지인 추천을 믿고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드셨죠. 그런데 작년 여름 갑자기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알레르기인 줄 알았는데 점점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효소 수치가 정상의 10배 이상 치솟아 있었고 간세포가 대량으로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즉시 모든 건강보조제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건강보조제로 인한 약인성 간 손상이었던 겁니다. 잘못된 건강상식으로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드시는 그 건강보조제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시중에 판매되는 간 건강제품의 70%에는 성분 표시가 불명확하거나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밀크시슬의 경우 하루 권장량이 200mg인데 어떤 제품은 1000mg까지 들어 있습니다. 과량의 밀크시슬은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줍니다. 간이 과도한 성분을 처리하려고 무리하면서 간세포가 손상됩니다. 더 끔찍한 건 중금속 오염입니다. 70세 박춘자 씨는 매일 아침 한약재로 만든 간 건강환을 드셨는데 그 안에 납과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중금속이 간에 축적되면서 만성 중독 증상이 나타났고 간세포가 괴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중금속에 오염된 간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통제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73세 김상철 씨는 관절염 때문에 매일 아침 소염 진통제를 드셨는데 진통제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간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독성 물질로 변하면서 간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하루 4지 이상 섭취하면 급성간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비타민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68세 최순희 씨는 아침마다 종합 비타민을 3알씩 드셨습니다. 많이 먹으면 더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는 간에 축적됩니다. 과도하게 쌓인 비타민이 간세포를 파괴하고 지방간을 유발했습니다. 비타민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71세 윤명자 씨는 다이어트 약을 매일 아침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극심한 피로감과 황달이 나타났습니다. 다이어트 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 대사를 방해하면서 담즙 배출이 막혔던 겁니다. 약을 끊은 후에도 6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도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면 약물 상호작용으로 간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72세 정병호 씨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건강보조제까지 총 7가지를 매일 아침 한꺼번에 드셨습니다. 이 약들이 간에서 처리되면서 간 효소 체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약을 처리하느라 정상적인 간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아침 습관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그 음식들이 실제로는 간 킬러였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가공식품으로 아침을 때우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으로 간단하게 해결하거나 빵에 잼을 발라 드시거나 시리얼에 우유를 붓고 후루룩 드시죠.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고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건 여러분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서 몇 번이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65세 한순자 씨의 끔찍한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컵라면으로 15년간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 매일 같은 제품을 드셨죠.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 기능이 정상의 35%밖에 남지 않았고 혈액 속 ALT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라면 한 개에는 합성 조미료와 보존제가 무려 20가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 화학물질들은 몸에 흡수되자마자 간을 직격탄으로 공격합니다. 간이 과도한 독소를 걸러내려고 무리하면서 간세포가 하나씩 망가집니다. 더 끔찍한 건 트랜스지방과 나트륨입니다. 68세 김기동 씨는 매일 아침 햄 샌드위치를 드셨는데 가공육에 들어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간 혈관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화학물질이 혈관 내벽에 달라붙어서 혈전을 만듭니다. 혈전이 간의 미세한 혈관을 막으면 그 부분에 간 조직이 괴사합니다. 빵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62세 이성미 씨는 매일 아침 크림빵이나 초코파이를 드셨는데 빵에 들어있는 쇼트닝이 간을 서서히 파괴했습니다. 쇼트닝은 간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영양분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간세포들이 하나씩 죽어가는 겁니다. 시리얼에 숨겨진 독성도 심각합니다. 71세 박봉수 씨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매일 아침 그래놀라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시리얼에 들어있는 정제 설탕이 간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 정제 설탕은 자연 설탕보다 10배 더 빨리 흡수되면서 간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가공식품의 또 다른 함정은 숨겨진 당분입니다. 짠맛 때문에 단맛을 못 느끼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설탕이 들어 있습니다. 햄 한 장에는 설탕 3지, 케첩 한 스푼에는 설탕 4지 숨어 있습니다. 과도한 당분은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간을 만듭니다. 69세 송동식 씨는 당뇨가 있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제품만 골라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아스파탐, 사카린 같은 인공감미료가 간에 더욱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간에서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들이 간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유화제도 문제입니다. 66세 강말순 씨는 유통기한이 길어서 좋다고 생각하며 가공빵을 드셨는데 유화제가 간에 쌓여서 만성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이 물질은 몸에서 잘 배출되지 않아서 계속 축적됩니다. 가공식품의 포장재도 위험합니다. 환경 호르몬이 플라스틱 포장에서 녹아 나와서 음식에 섞입니다. 이 물질이 간의 호르몬 체계를 망가뜨려서 대사 기능을 마비시킵니다. 대사를 제대로 못하는 간은 결국 망가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가공식품의 독성을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간이 독소를 빨리 처리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해독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가공식품을 먹어도 독성이 2배로 쌓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드시는 그 가공식품들이 간을 조용히 죽이고 있습니다. 한 번 먹는다고 당장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매일 조금씩 쌓이는 독성이 10년, 20년 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다고 짜증내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건 여러분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를 대충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75세 조한석 씨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혈중 ALT 수치가 150까지 올라가서 의사로부터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상 수치가 40 이하인데 거의 4배가 넘었으니 간이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였죠. 가족들은 이미 체념했고 본인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한석 씨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아침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기상 직후 레몬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찬물도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에 레몬 반쪽을 짜서 5분에 걸쳐 마셨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간 해독을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로 바꾼 건 알코올이었습니다. 평생 마셔온 해장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대신 아침에는 깨끗한 물과 녹차만 마셨는데 이때도 반드시 식사 30분 후에만 마셨습니다. 공복에는 절대 자극적인 음료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단도 혁신적으로 바꿨습니다. 기름진 고기 대신 현미밥과 찐 야채를 먹었습니다. 단백질은 두부와 생선으로 대체했고 과일은 아침 공복에 먹지 않고 식후 디저트로만 섭취했습니다. 가공식품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30분간 해독 타임 만들기였습니다. 기상 후 30분 동안은 물만 마시면서 가벼운 간 마사지를 했습니다. 오른쪽 갈비뼈 아래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질렀습니다. 이것이 간 혈류량을 늘리고 담즙 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검사에서 ALT 수치가 12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80, 1년 후에는 45까지 내려갔습니다. 간경화 진단을 받았던 상황에서 정상 수치로 회복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72세 윤복수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방간이 심해서 간 크기가 2배로 커져 있었는데 아침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고 자연식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귀리죽과 찐 고구마를 먹었습니다. 6개월 만에 지방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침 수분 섭취 방법을 정교하게 계산했다는 겁니다. 기상 직후에는 레몬물 1컵, 30분 후에는 따뜻한 물 1컵, 식후 1시간 뒤에는 녹차 1잔을 마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고 시간을 나눠서 천천히 수분을 보충했습니다. 간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분 섭취가 핵심이었습니다. 69세 김도한 씨는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변 색깔과 냄새를 체크해서 간 건강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냄새가 심하면 간에 독소가 쌓인 신호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식단을 조절했습니다. 아침 식사 타이밍도 중요했습니다. 레몬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은 기다렸다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는 천천히 꼭꼭 씹어 먹었습니다. 소화가 잘 되어야 간에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식후 바로 눕지 않고 10분간 가볍게 걸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피부였습니다. 간 기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빛이 화사해졌습니다. 간이 제대로 해독하니까 온몸의 독소가 빠져나간 겁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고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 긴 내용을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35년간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가장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아침 3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30분 동안 여러분이 하는 선택들이 간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술 한 잔을 마실 것인가? 레몬물 한 잔을 마실 것인가? 기름진 음식을 드실 것인가? 깨끗한 식사를 하실 것인가? 가공식품을 드실 것인가? 자연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10년, 20년 후 여러분을 병원으로 보낼지 건강한 노년을 보내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완전히 회복된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침 첫 30분을 간 황금 시간으로 여기고 철저히 관리했다는 점입니다. 이 30분 동안은 간에 독이 되는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을 정화하고 재생시키는 것들만 선택했습니다. 73세 최동수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년 전 지방간염 진단을 받고 죽음을 각오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침 습관만 바꿨는데 지금은 30대 청년처럼 활기차게 살고 계십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레몬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6시에 현미 야채죽으로 아침을 드시고 7시에는 30분 산책을 하십니다. 이 루틴을 4년째 지키고 계시는데 최근 검사에서 간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25년 젊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레몬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둘째, 30분 후에 자연식 위주의 아침 식사를 하세요. 셋째, 술과 가공식품은 절대 아침에 드시지 마세요. 이 간단한 3가지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한 달 후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3달 후면 피부가 맑아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 후면 피로감이 사라지고 1년 후면 혈액 검사 수치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고 1년은 해야 진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은 회복이 가능한 유일한 장기지만 한계를 넘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소중한 장기입니다. 심장이 멈춰도 심폐소생술로 되살릴 수 있지만 간이 완전히 망가지면 이식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비극을 아침 30분만 신경 써도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기와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습관을 바꾸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건강한 간,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아침 30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